2부에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이죠. 그 정치비상구를 대표하는 화요일의 마스코트 대장남매 모시고 우리 정치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 나오셨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깨우침의 소리 진보의 달마대사 김종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스님이 너무 헤어스타일이 긴 거 아닙니까, 머리가? 땡중입니다.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아니 네. 저희 오늘 차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경향TV가 완벽해.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네요. 더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아니 저 너무 아무것도 소품이 없어서 송구합니다. 제가 이따가 네, 이따 준비한 이제 게 준비된 나오겠습니다. 소품을 예. 저희가 왜냐면요 이렇게 저희 독자들 요구가 쏟아졌어요. 이 두 분을 모시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왜 장점을 못 살리고 이렇게 평이한 진행을 하고 있냐? 평이한 이런 토론으로는 안 된다. 뭔가 이제 독자들 더 견인하고 묶어둘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야심차게 적어도 화요일에는 이 대장남의 두 분이 사고를 좀 치게 하자. 이런 각오로 사고 방송? 이렇게 좀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이 코너 정말 기대됩니다. 정치권의 달마도사죠. 김종대 의원님의 달마도사 깨달음의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나 이거 좀 여쭤봐야 돼. 너무 웃긴다. 종대영 천주교 신자 아닌가요? 아니 맞아요. 이거 아는 사람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저 종교 간의 대화를 또 제가 대박. 시도하는 사람인데 자 제가 오늘 드리는 깨우침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인도의 관점입니다. 인도 사람 원래 다르마라고 해. 그게 중국 발음으로 달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중국에 갔대?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즉 받아들인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서쪽에서 제가 왜 왔어? 이게 되는 겁니다. 네.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달마가 서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간 까닭은 거기에 그리스 로마 문명이 너무 강해. 거기 가서는 이게 정신 문명이 너무 강해가지고 포교가 안 돼. 포교가 안 된다. 이게 원래는 그리로 가려 그랬어. 그리고 인도에 원래 번영하는 그 지역은 다 서쪽에 있기 때문에 원래 그리스 로마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굳이 그 험준한 줄령을 넘어 중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 것은 무언가 그 개척자 정신이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왔지만 이건 달마 지 생각이고 중국에서 보니까 제가 왜 왔어? 근데 와 보니까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정신 문명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건도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종섭이 호주로 간 까닭은 그 얘기 하려고. 이게 그 일종의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야기들의 거의 99%지만 이게 전부가 아닌겨. 김한중 대사가 호주에서 귀국한 이유는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처음 들어본다.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네. 이걸 예.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호주에서는 이종섭 제가 한국에서 온 이유는 뭐 이런데 아직 이유를 몰라. 네. 그래가지고 지금 비리비리하지만은 내가 보는 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이 사건의 전혀 다른 측면은 김만중 대사입니다. 이 사람이 부임한 지 15개월째인데 그러니까요. 어느 날 이제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 이종섭 대사가 온대. 그래가지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공수처 수사 때문에 또 안 온대. 그러니까 비행기 예약했다 다시 취소했다. 비행기 예약했다가 다시 취소했다. 이 짓을 사흘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온대 이번에는. 그러니까 부랴부랴 비행기 예약을 다시 해서 왔는데 이 모양은 일종의 쫓겨나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15개월이면 한참 대사의 전성기요. 그리고 내가 호주 대사관에도 내가 가봤다고 관저도 가봤다고. 가보셨어요? 그 내가 다 캔버라. 거기가 절간이래요. 조용해서. 그래요? 거기 가면은 그 아침 창문에 호주의 그 이름도 모르는 새가 있어. 너무 아름다운 마치 하늘나라에서 온 것 같은 새가 창문 밖에 나무에 살포시 앉아. 그래가지고 내가 호주에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있구나. 많아 그런 새가. 거기까진 좋았어. 네. 잠시 후에 울음소리를 하는데 내가 들은 세상에서 가장 짜증나는 목소리.
아우 난 그 소리만 들으면 그냥 시끄럽겠구나. 네. 아우 비행기 탈 때까지 제 좀 그만 오르라 그랬는데 그거 빼곤 다 좋아. 거기에 다 좋은데요 거기가. 근데 김한중 대사가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 15개월 동안 이 사람이 또 LA 총영사를 했고 그때 아주 그 유능한 외교관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가안보실의 행정관으로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특히 이 사람이 아주 저 입지전적이고 굉장히 인정받는 유능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외교관이 뭐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끊었다 예약했다가 취소했다 이랬다가 다시 예약해가지고 급기야 올 때 그 기분이 얼마나 더러울까. 이건 완전히 쫓겨나는 거고 그 줄 보직이 없어 이럴 경우엔 대기 발령을 시켜. 그러면은 이제 정년 다 돼가지고 이게 무슨 수모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종섭이 호주로 온 까닭은 호주에서 김한중 대사가 귀국한 이유는 이렇게 봐야 세상은 공정한 거야. 한쪽만 보면 네.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 안타까운 외교관의 이 굴욕적인 그 비극. 마지막이 네. 이게 참 너무 안타깝다. 네. 얼마나 이게 급했으면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저기 참모총장, 참모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대사로 왕창 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줄 자리도 없어. 그런데 이제 이종섭 장관을 또 대사로 해서 호주로 이렇게 보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지금 이래가지고 외교관들 자리가 확 줄었어. 그 마지막으로 저 사람 쫓겨나오는 걸 보는 직업 외교관들의 심정은 일정 정도 이거는 뭐 더럽고 아니 꼽고 진짜 그 저 일종의 뭐랄까 외교의 굴욕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사물의 양면성을 보자. 그렇게 보면은 이 사건도 훨씬 더 다채롭게 다각적으로 다채롭고 네. 이 무게가 달라지고 얼마나 이것이 변칙이며 꼼수며 파격인가를 알 수 있는 달마의 생각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럴싸한 얘기를 하셨네요. 왜냐하면 김한중 대사한테 아무도 집중을 관심을 안 하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예. 멀쩡히 사고도 안 치고 정직하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실 바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 한 통 받은 거예요. 야, 너 임기 끝났어. 들어와. 그럼 제가 왜요? 임기 많이 남았는데 최소 2년, 3년까지 대법원 대체로 시켜요. 3년까지. 그래서 정년을 거기서 대사직은 60세 넘어도 계속하게 해줘. 그거 바라보고 내 평생 지금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너 나가. 완전 두더지 게임. 너 나가. 들어가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각계에 나가 있는 직업 외교관들, 해외 공관장들 입장에서는 이번 들고 남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했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보니까 다음은 그 내 상황들이. 차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아니 지금 또 내가 나를 어느 나라로 가르쳐, 나를 이게. 또 가르치는 거 아니야? 말씀드리는 이 얘기가 지금 외교가에서 가장 저 충격으로 다가오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측면. 이게 외교가 무슨 뭐 피의자 도피처로 되면서 우리가 희생양인 외교가 희생되는 이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외교 자체가 희생되는구나. 그렇죠. 정말, 이런 자괴감, 네. 굴욕감 이런 거를 우리가 통찰력 있게 봐야 된다는 게 제 정말 적시의 정확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소리였어요. 그러면 이 바통을 또 이어받을 분이 한 분 더 있죠. 네, 이게 좀 이렇게 쪽불이라도 쓰고 나와 대장동이라도 다음에 그 한복 아니, 대량 한복 그 뭐 달마도사의 물 흐르는 듯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새로운 시각 뭔가 투영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현장 취재의 절대 강자입니다. 네. 네. 뭐 절대 강자 이분 빼고는 없어요. 우리 장윤석 기자님의 네. 그 이종섭 대사 출국 현장을 직접 쫓아갔다 왔어요. 심지어는 그랬어요. 네, 이야기 보따리는 풀어야 됩니다. 경향TV가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품까지 준비하면서 열정적으로 아니 저도 그래서 네, 하나 이종섭 뽑아보시죠. 이야기 보따리에서 하나 네. 뽑아봤습니다. 이종섭 그 이름 바통 이어받아서 굉장히 네. 더 유명해지셨어요. 가뜩이나 화제가 되던 인물인데 더 유명해졌다. 근데 앞서 이제 김한중 대사가 티켓을 예약했다 취소했다 예약했다 취소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합니다. 예. 뭡니까? 예. 그 이종섭 대사 부부도
티켓을 예약했다, 취소했다, 다시 예약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랬겠지. 네, 왜냐 실제로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출국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티켓을 취소했다가 상황이 막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원래는 이제 금요일 출국 예정이었어요. 네. 그날은 시드니행 6시 35분 비행기로 나갈 금요일 날. 예, 금요일 날은 그럴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정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일요일 날 출국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그 인천공항 취재를 일요일만 한 게 아니에요. 예, 금요일도 갔었습니다. 이거 네. 몰랐다 이거는. 네. 제가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향 TV에서 유일하게, 얘기합니다. 경향 TV에서 네. 단독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 첩보를 입수한 건 금요일 오후고요. 그래서 직접 카메라를 대동하고 출동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VIP 저 귀빈실이 네. 두 군데다 잘 찾아봐라. 갔더니 한 곳은 또 공사 중이야. 하나밖에 없어요. 특정이 됐네. 예, 쉽네. 특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왔다.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관계자 말이 아주 희한했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예, 확인을 간접 확인해 주는 거죠.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집에 편히 예, 가시라. 오늘은 예. 아니다. 예, 기자들 아무도 없다. 예, 그래서 현장을 둘러봤더니 정말 기자들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두어 시간 정도 취재를 하다가 정말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철수를 했고 주말 사이에 또 세게 취재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은 이제 취재 그 후일담을 좀 이제 처음으로 단독으로 네.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종섭 전 장관이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상태에서 출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지적하는 것처럼 신임장도 안 받은 채로 맞습니다. 나가는 게 예. 맞냐. 사본으로 간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아니 복사해가지고 갖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뭐 또 보수 우파 패널들 복사 아니고 사본이에요. 복사본이나 사본이나 같은 겁니다. 예, 카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외교관이 아닌 경우에 외교관일 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대사 교육을 2주간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해외로 가서 사실상 본국을 대리해서 전체를 다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사 교육을 하고 출국을 한다. 물론 이제 외교부에서는 이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들고 있지만 통상의 범주 안에서는 2주간의 대사 교육을 한다. 그런데 이분 대사 교육 안 받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 원장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경 씨도 영입 인재기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분 말씀하시길 정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분이 최상병 그 사망 사건의 주요 핵심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4시간 동안 그냥 일종의 뭐 면죄부성 어떤 조사를 받고 출국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내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범죄의 도피를 도왔다. 이제 이런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민 변호사라고 그 박정훈 대령의 그 변호인이죠.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는 오전 9시부터 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조사 받았습니다. 참고인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주요 핵심 피의자를 어떻게 4시간 만에 이렇게 합니까? 최소 한 2, 3일 두세 번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야 그래도 형평에 맞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등해서 볼 때 이종섭 전 장관 이번 호주 대사행은 석연치 않은 점이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왜 이렇게 내보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자 이제 이종섭 장관을 찾으러 네. 이제 가야겠다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이분이 일요일 날 오후에 나간다. 네. 2대 비행기가 있다. 하나는 역시 시드니행이 있고 또 하나는 브리즈번인데 브리즈번으로 해서 캔버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한민국 고위 관계자로부터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동할 준비를 마쳤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자기들도 온다는 거예요. 와서 시위를 하겠다. 그래서 정말이냐? 그랬더니 뭐 일찍 온대요. 오후 3시에 오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가서 현장 카메라를 돌리겠다 해서 저희가 오후 2시 오후 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오후 2시에 도착을 해서 상황을 보니까 현장이 벌써 이제 삼엄해요. 그리고
3시 무렵이 되고 한 2시 58분 정도에 이제 신장식 변호사가 오고 3시 한 10몇 분 경에 이제 차규근 변호사가 변호사, 와서 이제 이걸 또 예. 형 어디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구 후배래요. 달성고 선후배지간이래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예. 형님 어디 그래서 가십니까? 형이구나. 그래서 형이에요. 그래, 달마대사가 아니라 달서거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두 분이 와서 딱 하는데 달마가 서쪽에서 제가 정말 달서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선가 취재 중이던 인천공항에 있던 모든 기자들이 쫙 나타난 거예요. 아, 이게 그러더니 지금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 이제 신장식과 차규근 두 변호사가 형 어디가 딱 드니까 갑자기 카메라가 쫙 포진이 되면서 이 기자들 다 어디 있다가 나타난 그러니까 거야. 장윤선 단독에서 갑자기 지금 풀이 된 기자 거야. 풀이 예, 됐네. 풀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저희만 촬영을 하고 있었다면 공항이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당신들 취재 못해 나가 이랬을 거예요. 아, 그럴 수 근데 있다. 감사하게도 KBS, 감사하게도 TV조선 이런 그러니까 사실상의 그 윤석열 정부에서 무풍지대인 그런 이제 언론들이 먼저 와서 진을 치니까 저희도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게 됐다. 그래가지고 취재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올 텐데 어디로 오는 거냐 막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죠. 조금 있다가 뭐 김병주 국회 국방위 간사, 야당 간사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5시 반부터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20명이 넘게 뭐 국회의원 출마자 뭐 이런 분들이 오니까 아까 그 박주민 의원도 네, 박주민 박주민 의원도 왔더라고요. 왔었고 예. 홍익표 원내대표도 네. 왔었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저희를 제지하려고 했던 공항 요원들이 못 와. 아, 이게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못 그렇지. 오는 그게 거예요. 좋은 거야. 국회가. 그래서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 있고 또 기자들이 거기서 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항 출구가 너무 많으니까 각자 흩어져 가지고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아,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풀이다, 이제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네. 풀이다. 그래서 네. 각 그 들어가는 출구마다 뭐 교통약자, 그다음에 귀빈, 그다음에 일반 통로 이런 것들을 다 막았는데 결국은 뚫고 들어갔다. 네. 어떻게 뚫었을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2시보다 먼저 왔다. 일찍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 네, 들어보면. 우리보다 네. 먼저 일찌감치 네. 와. 일찌감치 들어가서 면세점에 있는 1등석들을 위한 그 탑승객을 위한 라운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방이 있대요. 거기 또 있죠. 알아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공항공사 사장 출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의원 얘기로는 아마 미리 들어가서 그 라운지에 앉아 있다가 비행기 이제 출발 시간에 맞춤하게 나가서 이제 출발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 도주는 잘하네. 네, 까만 마스크 딱 쓰고 그렇게 해버린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의원님. 근데 두 분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역시 계획된 도주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향적으로 도주하는 그 스타일이 된 거죠. 그래서 뭐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라고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벼락치기로 내보내야 되는 모든 수는 다 썼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이게 이렇게 도덕 출국 이런 부분까지 있으라고 한 그 사흘 동안에 벌어진 일을 보면 대한민국 사법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권력이 감싸주는 가운데 쥐도 새도 모르게 내빼는 이거 전향적으로 범인 도피 행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합법적 해외 도피 행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7월 30일 날 그 이종섭 장관이 박정훈 대령 포함해서 그 자리에 한 67명이 앉아 있었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다 있는 자리, 대변인도 30날, 있고 7월 7월 30날이죠. 네. 그날 뭐 결재하면서 수사 잘했다 이런 칭찬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이튿날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02800으로 시작되는 대통령실 전화 누구한테 받았냐? 그분 그렇지, 목소리가 그분. 궁금하다. 그렇지. 그거를 이종섭 장관이 사실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책임이 있는 그런데 거죠. 이 그분 목소리를 누군지 확인해주지 않고 호주 대사인지 도주 내가 그 대사인지 상황을 가버렸다. 그대로 제안할게. 두 가지 상황이야. 우선 네. 7월 30일 네. 여기가 국방부 장관실. 국방부 장관실입니다. 네. 난 다 외우고 있어. 이렇게 된 거야.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보고를 하러 누구하고 갔냐면 직속 상관인 해군 참모총장, 박정훈 수사단장,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 이렇게 셋이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장관이 중간에 앉아 있고 그 옆에 참모를 보니까 군사보좌관 비서실장이 있고 대변인이 있고 정책실장이 있었어요.
요렇게 앉아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훈 대령이 이제 그 한 뭐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쭉 설명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장관이 그래 이렇게 수사가 됐다 이거지. 옆에 물어 정책실장하고 저 대변인한테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정책실장이 네. 이건 사단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성역 없이 잘 수사를 했다고 굉장히 평가가 좋을 거라고 봅니다. 박수 칠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대로 언론의 공보 활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다 만장일치네.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그러고 뭐 해군 참모총장도 맞습니다. 제가 중간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게 바로 공정한 군대야, 그지? 알았어. 그래서 딱 펜으로 이제 사인을 한 거야. 장관 빙의. 이래놓고 저기 그런데 말이야 이 수사 이건 내일 언론 그것도 저 예정대로 발표하고 말이야. 그리고 저 해병대 사령관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나가 계셔. 그래가지고 다 나오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이제 장관이 앉아 마주 앉고. 네. 여기 한 이제 15분간 이어지는데 요때 중요하죠. 저기 일사단장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인사 조치해야지. 일단은 제 권한으로 지금 관저 대기를 시키고 부대 출근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결재해 주시면 보직 해임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후임은 누가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둘이 있는데 저기 그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이 해병대 장군인데 거기로 건의 드립니다. 이미 후임자까지. 그럼요. 그래? 후임자까지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이거 일단 뭐 후속 인사까지도 잘 정리가 됐으니까 그리 알고 일단은 저기 전부 오늘은 내가 승인한 걸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있는데 저 밖에 비서실에서는 박정훈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이 나오면서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도합 30분이 걸린 거야. 그렇죠. 요게 7월 30날 상황이야. 그 15분 동안 그 박정훈 대령은 장관실 밖에 거기 대기실 같은 데서 과자를 먹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 너무 논의할 잘 때. 됐고 이게 이제 7월 30날 상황. 그렇죠. 그러면 7월 31일 상황은 어떠냐? 여기는 대통령실이야. 대통령실. 네. 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말이야. 이번엔 대통령 비. 보고 해봐. 그러다가 이제 다른 국가 정보, 외교, 국방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제 현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최수근 상병 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가 돼서 내일 경찰로 이첩을 하고 대국민 언론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 가만히 있어봐. 사단장은 어쩐다고? 뭐 이첩 어쩐다고? 뭐 보직해임 어쩐다고? 이러면은 누가 사단장을 해? 누구 맘대로 하는데 참석자 말로는 국방에 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다는 그게 거예요. 바로 VIP 경로설의 시작이에요.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하란 말이야? 당신들 일 똑바로 하는 거야? 이게 왜 사단장이 거기 책임이 왜 있어? 하고 한벌 튀게 한 다음에 장관 연결해. 전화 연결해.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진술서에 나오는.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10시에 시작한 회의니까 요게 그 대략 11시에 시작한 회의인데 대략 요때 이게 경로를 했던 시점이 이제 그 이후 어느 시점인데 이종섭 국방장관이 전화를 대통령실로부터 받아. 유선 전화로. 그게 02로 시작되는. 그렇죠. 이 전화를 받는데 요게 11시 45분이에요. 그렇죠. 밥 먹기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게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이때 국방부에 앉아 있던 이종섭 장관은 오후 2시에는 국방부 청사를 떠나야 돼. 해외 출장을 가야 돼. 비행기 시간이 다 나와 있어. 그렇죠. 우즈베키스탄 출장 2시 비행기. 그러니까 2시에 국방부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날벼락을 맞아. 말이야 뭐 전화로 그냥 뭐가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딱 끊고서 큰일 났네. 나 지금 출국해야 되는데. 야야 다 모여 해가지고 법무관리관 들어와. 뭐 저기 또 차관 제일 가까워 다 있는 해병대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야마 내 전화를 받았는데 말이야 해병대 사령관 저기 연결해. 그래가지고 급히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한 게 11시
7분. 야. 그러니까 대통령실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12분 뒤에 바로 해병대 사령관한테 조치를 한 거군요. 쉽게 꽂아가지고 얘기하면, 이거 말이야. 네. VIP가 말이야. 지금 이러고 뭐 하는데 그거 보류하고 말이야. 뭐 과실 빼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저기 어제 결제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이야. 저기 해병대 장군 누구 서울에 올라온 사람 있어 없어? 그러니까 부사령관이 지금 서울 출장 중입니다. 그 사람 지금 회의 빨리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헐레벌떡 연락을 받고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그 회의장으로 국방부로 장관실로 들어가. 요게 2시 17분이에요. 그러니까 출국을 못 하고 지금 우즈벡을 못 간 거네요 그날. 아니 아니요, 가긴 갔어요. 예. 그래 저기 비행기 시간 지금 늦어 밑에서는 안달이 났고 그랬는데 이건 처리해야 되겠고 막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날벼락이. 그러니까 뭐 생각이 어쩌다 바뀌었으면은 이렇게 안 하지. 날벼락을 지도 맞은 거니까 이렇게 상황이 급박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종범 사령관 왔는데 거기다 쭉 불러줘. 과실치사 빼고 혐의 빼고 그 이첩은 말이야 보류하고 뭐 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기록을 해. 정종범. 그분이 해병대 다 메모를 부사령관이. 했어요. 예. 그 다 사령관이. 기록을 해. 그 업무 수첩이 최근에 발견됐어. 그렇죠. 그런데 저기 그 나중에 이첩이 그 다음 날 됐다 그래가지고 그때 박정원 대령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요 부사령관이 수첩에 적은 거 너 요렇게 지시 받았는데도 분명히 장관이 요렇게 지시했는데도 넌 항명해서 어기고 이첩을 했어. 그러니까 너 구속영장. 요게 구속영장에 적시가 돼 있어. 이게 또 꼬인 거야.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그걸 밝힘으로써.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시를 그렇게 했다고 그럼 왜 하냐 이렇게 되니까 이번엔 국방부가 아차 싶었던 거지. 이게 지시한 적 없다고 해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구속영장의 적시가 이번엔 또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 부사령관이 착각을 한 것 같다. 적은 게 있는데도 네. 메모가 있는데도 메모가 지시한 적 없다. 또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구속영장 따로, 장관 해명 따로. 이러니까 두 개가 모순되는 거예요. 수사가 거기서 멈춘 거예요. 외압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에서 뭐 하고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8월 1일 날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 우즈베키스탄 가 있는 장관이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군사보좌관이 저기 카톡과 텔레그램 두 개로 해병대 사령관한테 문자도 떠놓고 저기 일사단장 정상 출근했죠. 일사단장 일하고 있죠. 계속 이것만 확인해. 보직 해임 안 시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받은 지시 내용이 이거야. 사단장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해. 네 건 이상 확인돼서 오로지 일사단장이야. 관심이 오로지.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이번에 이종섭 장관이 공수처 수사 받을 때는 그때 업무 수첩은 다 폐기해서 기록물은 없다. 그다음에 휴대폰은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휴대폰이 아니고 새거. 이 사건이 이후에, 지나고 예, 한참 후에 그랬겠죠 뭐. 예. 그때 새로 만든 휴대폰 그거를 갖다가 제출. 깡통 휴대폰.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저기 이종섭 장관 출국 전에 공수처 수사 받은 내용인데 완전히 증거인멸, 거짓말, 요런 걸 다 해가지고 이걸로 공수처한테 제출하고 이튿날 출국 금지 해제하고 인천공항에서 날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물론 밝혀야 돼, 향후 규명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그 대통령이 사실은 여러 현안을 보고 봤는데 그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뭔가 지금 그런 말을 하게끔 인도한 네. 그 인식을 시켜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굉장히 의심가서 하나 떠올랐어. 개인적으로는 떠올랐는데 그 분의 인사를 두고 분명히 누군가가 이제 이거는 잘못된 인사라고 대통령한테 명확하게 심어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알턱이 듣자마자 우리 사단장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그게. 거예요. 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었을까? 그게 안 밝혀져.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그게 수사를 통해서 왜 임성근 사단 지금 이제 김종대 의원이 다양한 경로에서 밝혔던 것처럼 그 임기 첫 해에 그 수해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장갑차를 동원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맞고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했던 장군이 있으니 바로 임성근이다. 그래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니, 그건 제가 한 이것만 갖고 그런 판단을 그게 했겠느냐? 다가 아니야. 아니다. 그렇겠죠. 그게 아니다. 다가 아닌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네.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달마 신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들 심중으로 갖고 있는데 왜? 왜 그랬을까?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요거는 내가 취재 중이야.
아, 이거는 야, 갑자기 김을 확 빼네. 아,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딱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당연히 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해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뭔가 있지 않고서야 왜 임성근 사단장을 이렇게까지 보호하려고 했었던 것일까에 대한 그 해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특검이 이미 패스트트랙 타가지고 4월 4일 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투표를 할 텐데 민주당이 주도해서 4월 4일이에요. 그리고 4월 10일 날 뭐가 있습니까? 총선이 선거 있습니다. 있죠. 6일 네. 뒤에 선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대통령에게 올렸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안 한다 할 가능성이 100%다라고 당연히. 예. 얘기합니다. 본인의 가족 문제, 본인 이슈까지 오늘 벌써 싹 다.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어. 또 특검이냐? 아예 그냥, 그러니까요. 상대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네, 거죠. 뭐. 아예 예. 나왔어 오늘.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이런 거죠. 선거 앞두고 본인 문제, 본인 가족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적이 없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유일한 건데 여기다 자기의 문제까지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걸 바로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은 닮아대사나 하는 저기 여기서 무슨 공정과 상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의 신공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선을 지금 상당히 추적은 했다. 네. 이따 좀 상당히. 이렇게 상당히 네. 추적은 방송 했다. 끝나면 좀 밀담을 좀 나눠보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이거 공개할 때는 경량하고 상의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 네. 경량과 이 상의하겠다. 약속을 편의점하고도 제가 좀 드리고. 상의를 해주세요. 알겠다. 그랬는데 원래 연속극은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야 저 장기 흥행이 된다고. 이건 하나의 대서사 내러티브. 그렇죠. 네. 지금 대하 드라마가 방송되는 거라고. 맞습니다. 예. 오늘 저도 우리 달마대사님 말씀에 명쾌하게 지금 사건이 깨졌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결국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나 선거를 앞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이종섭의 호주행이 이번 총선에 끼칠 영향이 어떨 것인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슬슬.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 연초부터 이 선거는 특검 선거로 가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 김건희 디올백 등 해가지고 그 김건희 특검이 야권의 완벽한 공조 181표로 이제 그 국회에서 그 발의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민주당의 선거, 녹색정의당의 선거, 조국혁신당의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그 대연합의 선거라는 걸 내가 네.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그 대연합을 하는 플랫폼이 특검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특검 정국이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시민들이 어떤 특정 정파 정당을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플랫폼에서 연합할 수 있다는 힘, 이거는 비례 위성 정당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특검에 대해서 결집된 에너지다. 이게 바로 이번 선거의 본질이자 동력이다. 이걸 여러 차례 강조. 이걸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가 선거의 가장 결정적 변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무도 내 소리 안 듣고 저 들었어요. 그래 내가 얘기하는 저 들었어요. 이 달마신공의 얘기는 안 듣고 각자 뭐 창당을 한다, 뭐 위성정당을 만든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할 때 나는 답답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이 무도한 정권 하에서는 이제는 저기 가끔은 수면 아래 잠잠하고 풀보다 나중에 바람보다 나중에 눕는 풀 같은 민초들을 눈여겨보지 않았으나 가끔은 역사의 전면에 시민들이 등장해 오히려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결정적 시점이 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항쟁의 시점인데 이게 바로 특검이 이게 항쟁의 의제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선거의 본질이다. 난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제대로 새겨 듣질 않고 공천파동이 어쩌다 뭐가 어쩌다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되고 희멀거해지다가 이종섭 장관 사건이 터지면서 드디어 야권의 모든 저기 말과 행동이 통일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영종도 공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법무부 앞에서.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일요일 날 현장 취재를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국혁신당이 본인들이 이제 뭐 진보의 예인선이 되겠다, 강소정당이 되겠다, 가장 먼저 나서서 앞서서 싸우겠다고 했는데 정말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오후 3시에 현장에, 네. 현장에. 그리고 이제 피켓팅을 시작을 하고 기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나서 한 4시 반경에 김병주 의원이 도착해서 나란히 같이 섭니다. 같이 조국 섰어요. 혁신당하고 연대를 했군요. 연대를 선거 연대를 했어요. 했네. 네, 연대를 해가지고 서요. 그런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막 갑자기 우 왔어요. 많이 오니까 김병주 의원이 난 절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민주당 당직자들이 막 가져왔어요. 현수막. 그거 막 들고 플랜카드 들고 뒤에 막 이 뭡니까 이거 네. 손팻말 들고 이렇게 섰어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글로 갑니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뻘쭘해졌어요. 카메라가 이동을 해. 민주당으로. 우리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맨 끝에 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이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날 뭐 제가 주목한 현장은 연합정치의 현장이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달마 대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보면 그 1년 10개월간의 계속 이어지는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이 정부 심판론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 심판론이 견고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고 여당 지지냐 야당 지지냐 했을 때 야당 당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 야당 당선이 높은 이유가 민주당에 대해서만 몰리느냐 꼭 그렇지가 않다. 전반적으로 반윤 전선에서 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라면 연합해서 승리해라. 이런 요구가 실제로 그 도도한 여론의 흐름에 잡히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송은 집에서 녹두빈대 떡에 동동주 먹으면서 듣기에 딱 좋은 방송이야. 오늘이. 그래요? 아, 오늘은 정말 그래요. 예. 맛있거든. 맛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저기 이거는 자기 혼자 신났어. 이거는 장이 쓴 거요. 네, 장이 섰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 양당 정치에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 프레이밍되고 거기 갇혀 있다 보니까 항상 상상력이 제한돼서 짜증이 났던 거야. 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판이 넓어지고 주체가 많아짐에 따라 가지고 확장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랜만에 야권의 생기를 불어넣어지고 실제 여론으로도 반영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고 연대하니까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구나. 정말 경이적인 성과를 낼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예감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다고 지금 그 이제 이종섭 장관이 도주한 다음에 외교부 장관하고 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3당으로부터 네. 맞아요. 다 들어갔어요. 제출이 됐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맞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다 각자 고발장을 접수해서 넣는데 결국은 같은 목소리가 네, 맞습니다. 나왔다는 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그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보는 가장 큰 소득은 야권이 이제 이렇게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의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과가 있어요. 이게 내가 오늘 얘기하는 아주 그 엑기스이자 본론이야.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2030이 사라진 선거예요. 4년 전 이맘때를 떠올려봐. 그때 정치권에 온갖 난무하던 공약, 반값 등록금, 한국형 모병제, 청년 사회상속, 청년 기본소득, 청년 공약으로 완전 도배가 됐죠. 그때. 완전히 도배를 해가지고 그게 이후에 대선까지 그 분위기가 간 거예요. 그리고 청년 목돈 마련해.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 선거에 청년 정책 공약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일절 안 보여요. 예. 완전히 사라져. 그러니까 자 조국 혁신당이 요즘 지지율이 약진하고 있다 그러지만 저 2030 지지율은 0이나 1이에요. 0%. 예. 0%야. 네. 심지어 이렇게 조국 혁신당 얘기하고 뭐 야권이 어쩌고 하는데 거기에조차도 2030이 없어. 그리고 저기 이준석 신당이 원래 여기에서 이 2030 표를 흡수하기 흡수했는데. 가장 상징이자 어떤 표상처럼 보였는데 빅텐트가 깨진 이후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작년에 정의당 지지율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는 아예 여론조사 대상에서 빼버려. 거기는 여론조사를 한다 해도 정의당보다 낮아. 그러면은 불과 한 달 전 하고 너무 달라진 거야. 그 빅텐트가 깨지고 나서 다 망했어 거기는. 그 와중에 이 선거에서 가장 큰 블랙홀이자 비어 있는 공란.
2030이 사라진 선거거든. 아니, 그런데 그래서, 최수근 상병권은 2030 관심이 제일 높은 의제야. 아니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 정말 꽃다운 현장에 나이에 그렇죠. 사망했기 때문에 20살입니다. 20살. 20살이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그거 왔었죠. 회원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공항에? 예 하고 그 다음에 해병대 전후에 회원도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종섭 장관 어디 가냐 가서 조사받아라. 당신이 갈 곳은 호주가 아니라 공수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예요. 예, 이준석 대표 아니다 오늘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단독이다. 제가 사실은 알려줬습니다. 아, 이준석 그래요? 대표에게. 예. 그렇지. 거기가 제일 먼저 이종섭 행동해야지. 장관이 오늘 떠난다. 예,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할 거다. 생방송을 할 거다. 예, 생각해봐라. 있으면, 예.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그렇지, 제가 거기 당연하죠. 얘기 기자니까 예. 일단 나는 가서 간다, 라이브를 한다. 간다. 예. 이종섭이 간다. 예. 그 다음에 선택은 너희들 몫이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예, 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안타깝네. 그 찬스를 놓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화성에 갇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화성에 너무 갇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정치의 핵심은 젊은 세대, 청년 세대가 없잖아요. 이 청년 세대를 물론 보수 정치인이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의제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에요. 상식의 회복이고 이 검찰권의 남용을 언제까지 지켜볼 거냐. 이거를 좀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사실은 최수근 상병 문제에 대해서 20, 30대가 가장 세게 밀고 있고 조국혁신당이 20대는 0%, 30대는 1%입니다. 사실 여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그렇다면 이 거는 비어 있는 완전히 공간을 공간이죠, 지금. 정치적으로 네.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화성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면서 메시지를 세게 내면서 자기의 정치 파일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왔다. 눈앞에서 찾네. 아니, 그러니까. 독을. 예. 매우 자, 안타깝다. 어쩌다가 청년이 사라진 정말 특이한 선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 심판, 검찰 독재 타도 이런 구호에 사실은 가려져 있는 그 공란이 청년들이 이런 주제에 민감하다기보다는 청년은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 또 공정성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 기성 정치인들이 다 놓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최수근 상병권이 청년에게 호소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런 걸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야권의 결집과 청년층이 다시 정치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이종섭 출국 사건의 효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돼버린 것이죠. 아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맞아요.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제 본인 문제로 넘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국혁신당이 주장했던 부부 쌍특검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간 거죠. 이채 양명주, 뭐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네.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차지할 수 있는 포션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물론 논평은 냈어요. 맞아요. 그 이종섭 전 런종섭 장관 이렇게 런종섭 해가지고, 해가지고 발언도 했어요. 예, 네. 발언도 하고 논평도 냈지만 사실 20, 30대 청년들이 바라는 정치는 논평 내고 뭐 회견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직접 행동을 요구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예컨대 그날 현장에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상황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지율도 올랐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기 이 공항으로 쫓아가서 출국을 막아야 된다고 최초 발언한 사람은 저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지난주 매블쇼에서 네, 제가 예. 지금이라도 이 시간부로 우리 영종도 공항으로 가야 가야 된다. 된다. 네. 민주당 총선 후보들 뭐 하냐? 네. 조국혁신당 뭐 하냐? 막 떠들었거든. 그러니까 호주로 근데 가야 돼요. 이제는 호주로 캔버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가 보기엔 달마 대사가 호주로 가서 경향 TV, 구구영의 같이 가요? 정치 비상구, 같이 가? 호주 대사관 앞에서 우리 캔버라로 그 절강 아닙니까? 딱 맞아 이 컨셉이. 예? 비행기표 값은 누가 내? 비용기 그 제작비가 아니, 그건 나중에 문제고. 네. 뭐 여기서 뭐 시민들이, 여기 예. 출연료 받아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근데 이거를 아니 봐야 근데 돼요. MBC 가잖아요. 그 MBC는 갑니다.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 앞에서 최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외치다가 자유정의 해병대 연대 대표가
입틀막당하고 그렇죠. 맞아요. 경찰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끌려갔잖아요. 경찰에 가서 요구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범야권 중에 어떤 당은 그런 사람을 영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비례 경선에 네. 저기 그 초청을 한다든가. 본인은 또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호소하긴 아니,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당원인데 예. 당원이에요. 본인이 당원이에요. 그걸 예. 커밍아웃한 이유는 예. 예. 국민의힘 당원인 나조차 예, 그렇죠. 이렇게 입틀막을 당했다. 아니 정말 그런 아니, 서사라면 당원이라서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분 이름 온다고 좀 해서 내가 찾아주세요. 갔다. 그 자유정의 그 해병대 연대 그 청년 그 정원석 이름. 얘기하는 아, 정원석. 정원석. 예, 정원석 씨가 실제로 그 대표가 내가 당원이라서 그 정당의 대표, 국민의힘 대표죠. 사실 비대위원장이니까 대표가 오는 정당 행사에서 내가 당원의 자격으로 갔는데 나를 입틀막을 하더라. 그리고 이게 뭐, 공정과 상식이냐라고 묻는 끌려나갔죠. 것이죠. 예. 끌려나가고. 그게 지금 아마 한둘이 아니죠. 내 기억으로는 네 번째 입틀막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언론상을 통해서 보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해병대는 완전히 망한 군대입니다. 지금 인사가 마비됐으니까. 사령관하고 일사단장을 못 내보내니까. 못 내보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사를 못 해가지고 작년에 육해공군 장성진급자가 다 나왔는데 해병대만 안 나와. 예. 여기는 다 눌러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의 해군 사관학교 동기생이 지금 해군 참모총장으로 왔어요. 그러면 제복을 입은 계급 사회에서는 나가야죠. 동기생이 사성 진급하면은 나가는 거죠. 진급 예. 못한 나머지는 다 못 받는 건데 네. 어떻게 됐냐? 그래서 해군 저기 대 사령관이 이제 결제받을 일이 있어. 그래 해병대 해군 참모총장한테 가. 뭐 인사 예산 이런 거 결제받을 일이 있단 말이야. 갔더니 동교생이 앉아 있어. 아, 씨발 기분 더러워. 욕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 군대가 되고 진급자가 안 나와 신진 대사가 멈춘 군대가 돼서 여기도 망했어요. 그 해병대는 지금 해병대를 바로 세우겠다고 이제 정직한 해병대 이게 박정훈 대령이 이제 주장하는 거죠.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군을 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원래 자리에 되돌려놓고 또 청년들이 자기 죽음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짓밟히고 진상이 은폐되는 이런 것으로부터 일단 그 무언가 분연하게 항의하고 이런 현실을 거부하는 가운데서 아마도 청년들 표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러면은 저기 저렇게 그 해병 전후회 내에서도 저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말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당이 이걸 주워 담질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조국혁신당이나 새로 출범하는 소나무당이나 뭔가 이런 데서 저런 회장을 모셔봐야 돼. 활로를 찾아야 된다. 예. 인재 영입으로. 아니 근데 녹색정의당으로 가면 안 됩니까? 아니 내가 그 얘기를 정의당. 하고 싶은데 예. 그 안 와. 아니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당원인데 어떻게 글로 가겠어요? 아니 탈당하고 와야지. 아니, 근데- 아니 요새 너무 네. 탈당이 많아가지고 그냥 있던 당에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 그래서 녹색정의당도 대책이 있어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종섭 사건을 보면서 내가 특단의 결심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일 최대 전문가님 사실 이렇게 우리가 출마하기로? 염력을 두고 봤을 때 출마하기로 하셨네. 그죠? 아니 비례대표 출마하기로 하셨어요. 비례 출마는 당에서 권유했는데 네. 내가 그거는 사양을 했고 네. 네. 더 중요한 결심을 해 내가 어떤 결심을 했어요?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아, 네. 이거 같은 같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발대식이요. 예. 그렇군요. 예. 공동 선대위원장. 공동 누구랑 같이 해요? 아니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당에서 예. 내가 예. 공개할 수는 없고 예. 일단 내가 들어간다. 그 이유는 뭐냐? 예. 뭐 요거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녹색정의당도 살아있네 보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정당이니까 이제는 최상병 특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그 맡아야 될 그게 되는 거니까 지금 저기 2%로 간당간당 하거든. 1%만 올리면 돼. 예. 그렇게 그렇죠. 하면 이제 예. 원내 정당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위를 예. 제발 살려만 주세요. 더 이상 안 바랄게요. 요양보호사 다시 요양보호사 컨셉으로 아니 여기서 알바대사. 죽으면은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장례지도사로 바꿔야 돼. 화장탕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 말고 첫째도 생존, 둘째도 생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뭐 여러 가지 녹색정의당에 섭섭한 건 많은데 제발 살려만 주시면 소생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라도 내가 옮겨놓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맡아서 하겠다 이거지. 아니 오늘 이제 정리를 좀 슬슬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정말 네. 있어요. 두 분한테 좀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게 어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입장에 빙의를 해서 아니 이거 호주 대사 보내는 거 한 달만 늦게 하면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한 논리에 따르면 이미 멀쩡한 대사가 있어요. 그리고 임기가 뭐 이게 끝난 것도 아니야. 어제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네. 왜 지금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존재감.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 도는 얘기는 네. 이런 거예요. 이번 총선,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이긴다고 보궐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때 우리가 이긴다고 보고를 받았잖아요. 이번 총선도 이긴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 이기는데 이 과실을 한동훈이 다 따먹어? 안 돼. 절대 그런 일은 용납할 수가 없어. 대통령의 존재감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번에 국민의힘 선거가 이기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생 토론 다 잡아. 동네마다 그렇죠. 다 잡아. 예, 지금 다 잡았지. 그런데 예. 지금 광주 전남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강기정 시장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딴 동네는 동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여기 왜 왜 안 와? 광주 전남만 안 오기도 하고 합쳐서 해. 광주 따로 전남 따로 해야지. 이거를 묶어서 해. 이거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관건 선거다. 아니, 다 합치면 900조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맞아요. 돈이 예. 어디가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게 옆으로 세면 안 되고. 빨리 말해주세요. 자, 내가 이제 신공으로 답을 해줘. 신공으로. 신공, 예. 달마 신공. 이게 108 번네. 염주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이해람 중사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그때 내가 국방부에 들어가서 민군 병영혁신위원회를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내가 맡은 자리가 사법분과위원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마련한 게 앞으로 사망 사건은 경찰로 이첩한다는 제도 개선. 룰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네. 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장병들의 피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법 질서고 그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망 사건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외압을 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꿔놓으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는 외압을 이번에 절대로 한 거예요. 이걸 하고 나서 그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이 자들이. 그래서 재발이 저린 자들이 이종섭 대사 자리를 대사 쇼핑을 했다. 그래가지고 멀쩡한 대사 자르고 넣은 거다. 이거란 말이야. 그때 제가 108일간 위원 활동을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가 이걸 왜 그때 했는가. 예비가 돼 있었다. 그때가 바로 108 번뇌의 시기였다. 이 장병들의 피와 희생을 이걸 내가 제대로 좀 해가지고 정군의 제도 개선한 거 교육을 다 시켰어. 그 수사 실무자 다 불러들이고 법무 다 불러들이고 그때 박정훈 대령이 와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씨앗이 미랄이 된 민군 거네요. 그 예. 병영외신. 그러면은 봐봐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법 정의를 수호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 청년들에게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겨가지고 역시 뻔뻔하고 거짓말하고 권력은 잡는 놈이 임자고 아무리 그러면 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도 되는구나. 저 권력이 저렇게 하고 정치가 저렇구나. 이렇게 저 청년들의 가치관이 왜곡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게 정치의 사명이자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병들의 피와 희생으로 윤승주 일병, 이해람 중사, 그다음에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없이 많은 희생자들이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해람 중사가 살아있는 박정훈을 지키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복무하는 사람들인데 호주로 도주를 한다? 어쩐다? 이럴 때 분노하지 않는 기성세대는 앞으로 청년들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기성정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는가? 녹색정의당 돈으로 선대위원장이니까 호주를 다녀오세요. 우리 당 체포조로. 돈 없는데. 아니 그 정당에서 그 정도도 없다 그러면 그건 정당 자격이 없는 거죠. 사비를 쓰면 되지. 뭐 사비를 아니, 써서라도 가시고. 네.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하실 것 같고 지금 네. 계속 이제
채팅창에서 어떤 일이 그 벌어지고 지금 있냐? 계속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선대위원장님. 대통령이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신임장도 사본으로 쓰면서까지 이종섭을 선거 전에 보내려고 했느냐? 그 얘기를 그 물어보니까 얘기가 너무 딴 이해가 얘기, 한 달 있다 딴 보내면 되는데. 예. 그거는 4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에 특검안이 재상정되고 부의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총선이 끝나면은 즉시 최상병 특검 전국으로 간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방송에서 무수히 많이 한 얘기예요. 내가 그때도 내가 얘기할 때 아무도 안 들었어. 네. 근데 지금 벌써 더 앞당겨져 버렸지만은 지금 그때 용산의 외압의 주범들은 공천을 주거나 진급을 시켜서 다 외부로 빼내버렸어요. 그때 서둘러서 다 치운 거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종섭이었어. 그러니까 왜? 마지막 지금 하나고 건댕 둘째. 아빠가 왜 지금 런 시켰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을 마지막 하나인데 요게 불안해. 질문에 답을 해. 두 번째 딴소리 하지 말고. 이종섭을 못 믿겠는 거야. 지금 동전 빠지고 있어. 빨리 얘기하세요. 아, 얘기하신다 지금. 예. 이종섭을 못 이종섭을 믿겠다. 못 예. 믿겠다. 이종섭을 거야? 못 믿겠는 거야. 아. 이게 밖에서 지금 뭐라고 또 공수처에서 수사한다는데 공수처가 지난달에 박진희 군사보좌관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어. 네. 아까 이게 말했던 신호였어. 군사보좌관 아까 얘기한 거.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네, 문자. 네. 대통령실에서 지발이 저린 자들은 이거 뭐야? 압수수색 들어왔어? 영장 발부돼가지고 휴대폰 압수해 포렌식을 했어? 그게 재판에 나와버린 거야. 그게 2월달 재판에 나온 거야. 아, 2월 그러니까 재판에 시계가 빨라진 거야 지금. 지금 빨리 정리 시계가 안 빨라진 하면 거야. 여기서 끊어야 돼. 더 이상 안 되면 안 돼. 저기 재판에서 무슨 자료가 남은 거야? 포렌식 자료, 이런 거 다 치워. 그래가지고 이종섭 휴대폰부터 빼돌렸고 지금 그 휴대폰이 존재하는지도 몰라 우리는. 압수수색할 대상물이 있는지조차. 그러니까 보라고. 그 저기 공수처에 가서 마지막 제 휴대폰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언제요? 최근에 한 거 아니야? 이거 가입한 거 아니야? 그럼 업무 수첩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폐기하고 없습니다. 싹 지우는 중이야.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야. 그래놓고 대사로 보내버리면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더 수사하고 범인들이라는 지금 수사하고 국회 본회의 일정하고 이런 걸 보면은 더 늦출 수가 없지.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나오고 그렇죠. 공수처가 저 경북경찰청 가서 진술서 받아왔어. 박진희 그 군사보좌관 그거 진술하고 휴대폰 받아서 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 이종섭 하나 남은 거. 그거 하나 이- 퍼즐이 결국 이어지는 그렇지. 대통령실과의 지금 가격으로. 빼돌려야 돼. 네. 지금 빼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목소리, 그분 7월 31일 오전 11시 네. 45분 전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분 목소리를 이종섭 장관이 실토를 해야 됩니다. 자백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빼돌리자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김정민 변호사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지금 공수처에 이제 신임 공수처장이 오게 되는데 대통령과 상당히 인연이 있는 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은 상당한 의지가 있고 진실을 밝히고자 이종섭 장관을 포함해서 모두 6명에 대해서 지금 출금 조처를 해놓은 상태이고 물론 이제 이종섭 장관은 법무부에서 해제가 됐지만 그럴 때는 상당한 수사 의지가 있는데 새로 오신 공수처장이 야 니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버틸 수 있겠냐. 경우에 따라서는 제2의 박정훈이 공수처 안에서 또 나올 그래서 수도 수사 있다. 외압이고 그게 똑같이. 그러면 또 수사 외압이 예, 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걸 끊어야 자, 돼서 그러니까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용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지한히 급해진 거예요. 최근에 증거가 대방출됐잖아요. 그렇죠. 각종 맞아요. 통화 기록, 포렌식 기록. 이게 보도된 게 2월 3월 요때입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다 이때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 총각을 나타낸 문제 아닙니까? 지금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이종섭 장관한테 뭐 공수처 수사가 아니라 기자가 가서라도 아이 장관님 이거 뭡니까? 이렇게 누가 취재라도 들어가 봐. 그러면은 뭐 이종섭 장관이 알아서 디펜스 하겠지만 용산에서 생각하기에는 되게 불안하지. 그렇죠. 일단 지금 MBC 기자가 현장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호주의 가장 그 호주 국민들에게 공영성을 인정받고 있는 신뢰도 1위의 방송인 호주 ABC 방송에서 보도를 이미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다고 보도가 합니다. 이미 시작됐다고. 보도가 시작됐고 그리고 호주 교민들이 반대 시위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벌써 사흘 지난주부터 시위를 시작했고요. 캔버라에서 60명 모여서 시위하면
엄청 큰 뉴스라는 거예요. 그 절간 같은 캔버라에서 호주 교민들이 버스 대절했어. 대한민국 국민들 4시간 타고 대단합니다. 간대. 대사관 버스 대절해가지고 대사관. 거기 가서 시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범죄 혐의자가 대사로 온다는 거, 일 멀쩡히 잘하고 있는 대사 왜 갑자기 집에 가라고 하고 이 사람이 오냐.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MBC 기자가 출근길 계속 붙고 있어요. 대사님 그냥 갑니다. 이걸 우리가 매일 할 거예요. 대한민국 기자들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자 욕하지만 기자들 일단 한번 물면 안 놓습니다. 그러면 이거 매일 시달려야 돼요. 이종섭 대사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와서 조사 받아야 됩니다. 우리 셋이 호주로 탐사 취재를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정의당에서 내는 걸로 해요. 그리고 저기 뭐야, 정의당이 장윤선- 공당인데. 아니 네? 그건 내가 낼게. 장윤선 기자가 현직 교민 인터뷰하고 네. 그러니까요. 갑시다. 거기 취재 편의점 출연시키고 네.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시다 캔버라. 캔버라로 갑시다. 예, 현장 체포조가 가서 아니 근데 이런 겁니다. 이게 국제 망신이에요.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이제 스웨덴 민주주의 그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점점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문제적 국가 가운데 그 40위권에 안에 들어버렸어요. 순위가 진짜- 많이 하향한 거죠. 그렇죠. 47위입니다. 우리가 47위가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8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예, 이런 현실을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호주 교민들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렇게 붕괴하고 있고 저희가 그 인천공항 현장에서 생방송하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3만 명이 넘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봤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 3만 개가 넘는 촛불이 켜진 겁니다. 3만 개가 넘는 촛불이 인천공항을 비추면서 이종섭 장관 어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적인 질문과 문제 제기를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다. 그냥 귀국하셔서 네. 복사본 말고 원본 신임장 아니 갖고 원본이 가셔라. 없으면은 교섭 원래 안 된다면서요. 기능이 없어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가봤자 대사 그렇다면서요. 수행하기가 외교 어려워요. 행랑으로 실어보낸다는 얘기도 네. 있어요. 아니 그거 받아서 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받고 가도 됐어요. 그러는데 네. 저희가 뭐 외교라서 공식적인 교섭 기능이 없는 대사예요. 네,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희 그 0352님이 뭐라고 해주셨냐면은 그 이종섭 전 장관을 걱정하는 발언들도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보내놓고 이렇게 해코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혹시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이런 문제 요소의 네가 가라, 하와이. 인물이 가면은 또 이제 그 결말이 좋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태의 본질을 이제 국민들도 이해하시고 이종섭 장관 걱정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분이 키맨이기 때문에 이분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 아닙니까? 일리가 이게. 있는데 조금 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추적 조항이라 우리가 호의대로 호위대? 이종섭 지키기로 갈 필요도 있지. 그렇죠. 사실 그분이 진실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진술 여하에 따라서 그 대통령실의 수사가 개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중요한 두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보호해야 되는 첫 번째가 이종섭 전 장관이고요. 또 한 사람이 손준성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왜 검사장으로 갑자기 없는 승진을 걸로 해서 했는지. 승진을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휘슬블로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종섭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실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그날 나에게 전화한 사람은 누구였다. 그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밝혔다라고 기자회견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냥 수사기관에 가서 그냥 얘기를 해도 돼요. 얘기를 해도 이건 예. 발칵 뒤집어질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것은 대통령 재직 시에 벌어진 중대한 법률적 위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라 하와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은 정치인들이 제기하고 결과론적이지만 있죠. 이어 생각하면은 공수처의 존립 이유 네. 사실은 이 사건이 결정적인 것 같고요. 앞에 그렇습니다. 손준성 검사도 사실 기소해서 네. 1심에서 유죄가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 이 사건도 엄정하게 한다면 그 수사기관 고유의 기능을 또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맞습니다. 보인다. 그러니까 예. 사실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공수처. 그리고 이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소위
소위 얘기하는 보수 우파 패널들은 무용론을 계속 제기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뭐 예. 파출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의미 없다.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기능이 살아 있고 여기에서 수사력이 미진하지만 그 고발사주 의혹이나 그리고 최상병 사건이나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능을 확대해서 검찰도 이제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를 해서 한국형 FBI를 만들고 그리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서로 견제와 감시하는 기능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무소불위한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열띤 토론하다 보니까 정말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정치비상구 대장남매 네. 여러 편 출연하셨지만 오늘이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이다. 아 그래요? 왜냐면 달마, 네. 뭐 취재, 현장 취재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면서 여긴 달마하고 저는 발바닥으로 해주세요. 발바닥 취재. 아니 이것도 괜찮게 현장 취재 달인 게 현달. 현달. 건달 아니고 현달. 건달 우세하는 아니야? 그렇게 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 동접자도 늘고 댓글 수도 막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우리 독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네. 몰입하고 있다는 건 이게요. 네. 예. 아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 딴 데서 아무 데서도 하지 않은 얘기를 유일하게 정치 비상구에서만 풀고 있습니다. 아유, 예. 오늘 장 저도 각종 기자가 취재해가지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여기서 푸는 거예요. 장 기자가 오늘 많이 좀 네. 업데이트했다. 그래서 아까부터 자주 끝내려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말 맞고 시간 끌고 있잖아 지금.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제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두 코너 잘 살려서 우리 달마의 가르침과 그리고 현장 취재 달인 장윤 선배의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고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또 오후 4시에 여지없이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팟빵 시청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